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지난 1월 소매 판매가 지난해 말 큰 폭으로 줄었던 데서 반등에 성공하며 시장 예상보다 양호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지표는 더 악화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 증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예상보다 양호했던 1월 소매 판매 지표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9% 오른 25,650.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47% 상승한 2,783.30에, 나스닥 지수는 2.02% 오른 7,558.0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독일의 화웨이나 다른 중국 기업의 5G 장비를 사용할 경우 각종 정보를 현재 수준으로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측이 독일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2월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기대치가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욕 연은이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1년 및 3년 소비자 물가 기대는 0.2%포인트 떨어진 2.8%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138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739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양지수 오후 2시까지는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정부 측이 위안화 절상 고시를 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요. 특히나 금요일에 큰 폭으로 빠졌던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회복세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함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힘이 엇갈렸습니다. 이 금융주와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상승세 보였지만요. 엔터주들이 급락세 보이면서 어제 시장 하방 압력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부터 경기 둔화세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강세장에 진입한 중국 증시를 두고 중국 당국에서는 오히려 증시에 거품이 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승리 스캔들로 YG가 급락했습니다. 엔터 대장주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5G 상용화가 4월로 연기됐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이 주가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좀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애플이 메릴 린치 측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의견을 바꾸면서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노무라 측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의견 바꾸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M&A로 좀 상승을 했고, 그런데 보잉이 좀 급락했거든요. 이런 업종별로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엔비디아, 애플 중심의 기술주가 강세를 보여줬던 나스닥이 조금 더 좋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이 전일 이 고용지표 때문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쇼크 수준으로 나왔었죠. 그러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전일 간밤 미국에서는 이 주요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던 1월 소매 판매 지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79% 오른 25,650.88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기술주가 중심이 된 나스닥이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2.02% 오른 7,558.06포인트의 이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경제 지표는 좋았고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 여파 등으로 보잉 쪽은 좀 좋지 않았고요. 기술주 중심이 조금 더 이 좋은 모습들 보여줬었는데요. 이 미국 1월 소매 판매가 우려보다 양호했던 점이 우선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도 이 좋은 모습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상무부에서 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2%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시장 예상 변화 없음, 0% 증가, 변화 없음보다 조금 더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와 휘발유 그리고 이 같은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1.2%가 증가해서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경기 둔화 우려감이 상당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가 자극을 했었지만 이번에 양호했던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면서 이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전일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경제가 확장을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경기를 낙관하면서 이런 부분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런 식으로 경기를 낙관을 했고, 그리고 당분간 기준금리도 동결할 것이라는 점도 재차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 좋았고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줄었다라는 부분들이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메릴 린치가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3.5%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업체인 멜라녹스 테크놀로지를 약 7억 달러에 인수키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7%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오른 이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나스닥이 기술주가 중심이 된 나스닥이 상승폭이 조금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기대가 조금 더 우위를 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 인민은행장이 지난 주말 위안화의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방지하는 등 많은 이슈에 있어서 양국이 합의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이 양국이 매일 접촉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까지는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낙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고 긍정적인 부분들로 나아가면서 투심의 이 좋은 모습들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좋지 않은 섹터는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 항공기 보잉이 있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보잉 항공기 추락 사고는 이 장 초반 시장 불안감을 상당히 좀 많이 자극을 했었는데요. 이 보잉이 떨어지면서 보잉이 포함됐던 다우 지수는 이 다른 지수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나스닥과는 달리 장 초반에는 하락
이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다우 지수까지도 이 보잉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좀 낙폭이 줄어들면서 다우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지만 보잉 주가 자체는 5.3% 좀 빠르게 좀 떨어졌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뭐 1.86%, 에너지도 1.54%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 나타냈고요. 뭐 다른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양호했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 자체는 전전일 밤이죠. 나왔던 이 비농업 고용 지표에 대한 쇼크를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 짚고 왔는데요. 방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EU 측이 융커 위원장 측이 메이와 안전장치 관련해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쨌든 유럽 리스크는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인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럽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브렉시트 관련한 부분들로 인해서도 이 영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조금은 더 완화된 장치 속에서 서로 간에 눈치 보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지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경기 부양책까지 나타낸다라는 부분들 나왔기 때문에 뭐 미국 긍정적인 부분들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브렉시트에 대한 쇼크는 뭐 브렉시트가 혹시라도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라면 양적 완화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큰 폭의 큰 대형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과 유럽 측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측 고용 지표도 안 좋았고요. 그런데 이 간밤에는 또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 좀 증가를 하면서 여러 외신들에서는 앞서서 이 셧다운 때문에 노이즈가 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셧다운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셧다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고까지 보기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걱정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미국 고용시장 사실은 굉장히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지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 제일 많이 미국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중국과 유럽, 이 세계 곳곳에서는 경제 위축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 8일 밤이었죠. 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8일에 이 비농업 고용이 굉장히 좀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2만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낮은 정도냐면요. 1월에는 고용 증가면이 31만 1,000명이었습니다. 2월이 2만 명임에 비하면은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18만 개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2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1월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든지 이 기후 영향도 있었다라는 부분들, 이 눈폭풍이 나오면서 계절적인 요인도 고용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월보다는 당연히 많이 줄었을 것이다 정도로는 예상을 했었지만 이 2만 명이면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수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불안감을 미쳤었고요.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이었는데 미국에서의 그동안 탄탄했던 신규 고용이 큰 폭으로 위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경기 둔화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나오면서 이 시장 상당히 좀 많은 우려감들을 나타냈었고요. 이 전전일 밤, 이 8일에는 이 미국의 뉴욕 이 3대 지수도 일제히 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밤에는 당연히 이 좋은 모습들 나오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미국에 있어서의 경제 전망치라든지 경제 성장률 그리고 고용 지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간 기관에서는 민간기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점차적으로는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이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이 2.6%를 나타냈었지만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서는 이 1조 5천억 달러 감세 그리고 3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 확대 효과가 올해부터 줄어들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JP모건에서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1.8% 정도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2% 미만으로 나오는 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 우려감은 어느 정도는 좀 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6개월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유럽 경제가 둔화를 했고, 그리고 브렉시트 그리고 무역 전쟁 이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연준에서는 2월 베이지북에서는 이 12개 지역 중에서 10곳이 경미한 성장, 굉장히 좀 낮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경기 판단을 내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민간 단체라든지 연방준비제도 쪽에서는 우려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감들에 반해서 백악관에서는 3% 이상의 낙관적인 경제 성장 속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서는 이 3%, 3.2%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백악관 측에 있어서는 3% 이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2020년도, 2021년도까지도 3.1%, 3.0%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상당히 좀 자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미국 백악관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 이 민간 단체라든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이 OECD 같은 경우도 사실은 2.7%에서 2.6%로 낮췄기 때문에 백악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경기 전망치를 낮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으로 이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당국은 오히려 자국 증시에 거품이 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럽니까? 우선 중국 증시가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가 2008년, 2009년도 이후에 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까지 경기가 안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2019년도는 경기 현재 상황 자체는 좋지 않으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부양 나오면 증시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나오면서 너무너무 좀 빨리 올랐다. 이런 부분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현재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금년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최근 들어 조금 주춤하는 우려감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주식 매도 공시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들에 있어서의 주식 매도 공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서 올해 들어서 350개 이상 기업들이 이 대주주의 보유 주식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매도 공시를 냈었고요. 3월 1일 이후에는 161개 기업이 이 같은 공시가 나왔습니다. 3월 1일 이후에 나온 이 매도 규모만 해도 1조 4천억인데요. 뭐 이 정도면 사실 이 규모가 아무리 중국 증시가 규모가 크다라고 하더라도 꽤 큰 규모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매도 공시가 많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뭐 우려는 해야 되지만 이 중국 증시에 있어서는 작년에 워낙 사실은 좀 증시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주식 담보 대출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 유상증자 같은 부분들, 이 보유예수가 많이 잡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유예수가 해제가 되면 당연히 이 보유 지분 중에 일정 부분은 이 상당 부분들 매도를 하기 마련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욕구가 커진 부분입니다. 매도가 나오면 이렇게 많은 규모의 매도가 나오면 우려해야 될 상황은 많으나 현재 같은 부분은 떨어지는 우려감들에 있어서 우려감 때문에 팔기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뭐 주식담보대출 상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점검은 하나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조금 빨리 올랐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 증시 중국 정부에서의 뭐 경기 부양 의지 충분히 강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증시가 아직까지 뭐 확실히 꺾였다라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하면서 가시는 부분들이 뭐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길을 묶고 있다 하는 화제를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보면은요, 뭔가 좀 조종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도 강하게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의 눈에 보이면요, 야, 이제 시장은 급락의 가능성,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마저 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 제가 드리는 나침판은 오늘은, 자, 최근의 모습이, 오늘도 제가 폴라티를 입고 왔습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쌀쌀하더라고요. 비가 한번 좀 서울 지역에도 한번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미세먼지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날씨가 다시 한번 좀 쌀쌀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쌀쌀함이 이제 본격적인 봄을 향한 시샘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긴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시장 또한 그것을 이번 주에 투자자들한테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이가 과연 꽃삼 추이인가, 다시 한번 긴 엄동설안으로 들어가는 추이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인가가 이번 주에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아주 세밀한 철저한 분석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승리 스캔들로 YG 종목이 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보니까 2주 전만 하더라도 47,000원대였는데 거의 그때와 비교해서는 20% 넘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 엔터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엔터주들은 전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일반 제조업체가 아니거든요. 인사가 만사다 하는 것 표현은 어떤 특정한 업체나 특정한 업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제조업이든 엔터테인먼트 업체든 전업적인 것이 필요합니다만,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는 더욱더 그것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 그 사람에 따라서 인기 가수면 가수, 탤런트면 탤런트에 따라서 그 회사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의 그 3대 엔터테인먼트 업종이죠. SM, YG, JYP가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엔터주의 그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버닝썬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되면서 이제 그 관련 회사인 YG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추세 이탈의 모습이 나타난, 무려 14%가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37,000원대로 지난 4개월 전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총도 크게 하락하는, 그래서 시총도 6,750억 원대로 크게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승리 파급 부작용은 굉장히 크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난 연말을 고점으로 해서 SM도 지난 4.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약세 국면을 넣지 못하면서 시가총액 1조 원대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JYP, 박진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JYP가 엔터주의 황제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SM 실적 악화와 그리고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승리 스캔들의 여파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엔터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다시 말해서 편차가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같은 이런 악재가 상존하고 있는 시장 내에서는 투자자들께서도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상용화가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해 한번 올 연초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이 5G를 주도하겠다는 것이 정통부의 아주 적극적인 추진 사항이었죠. 그런데 막상 이제 3월 달이 접어들면서 3월 말까지 하겠다는 이 5G 관련 서비스가 이게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하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부가 너무 보여주기식이 실적에 급급한 독단이 아니냐 하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5G 서비스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도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 제조업체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를 통해서 5G 스마트폰 S10을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에는 아직 거쳐야 할 테스트 과정이 남아있다 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도 앞서 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우여곡절을 전 세계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단순히 세계 최초의 출시가 목표가 아니라 안정성에 더 포커스를 맞춘,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검증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3월 출시 가능성은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얘기고요. 또 하나 LG전자의 제품도 LG전자가 5G 스마트폰이 V50이죠. V50. 이 V6 15인데 이 V50 신큐가 3월 출시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또 인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5G 스마트폰, 첨단 스마트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이 진언이라고 본다면 5G를 상용화하기 위한 국내 두 개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 단말기 공급이 원활하게 3월 안에 원활하게 지속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나. 따라서 이 4월 정도로 이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S10을 예약 판매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예약 판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그럴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이 제조업체 담당자들도 세계 최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효과면에서 품질로서 승부하겠다는 인식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월 말 상용화 서비스는 좀 더 이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재 좀 2130선까지 증시가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면서 증권사들은 오히려 매수 리포트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를 지속하게 한 포인트.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2143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는데 어제장에서 이미 붕괴가 됐습니다. 어제장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붕괴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올라올 때마다 단기 차익 매도 물량 그리고 고점 매도 물량에 의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거래량이 제가 이 시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죠. 어제 끝장량은 3억 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코스피 시장이 2억 7천만 주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오늘과 내일, 모레, 이번 주장과 다음 주 초까지 거래량이 유입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볼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 큰손 세력들이 소위 국내 시장을 매수해주면 국내 시장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의 모습이 다소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속적인 매도를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죠. 지난 연초에. 1월 달에 무려 4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들. 2월 달에도 매수일을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달에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피 시장에 매수한 규모가 4조 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2월 달도 1,400억 원이나 매수했어요. 2월 달도 코스닥 시장은 660억, 그리고
2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5,500억인가 엄청나게 매수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매수력을 펼쳤는데 이것이 3월 달 들어서 확 뒤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규모를 보니까 6,7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00억 원 넘는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는 바이 코리아에서 셀 코리아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과 2월 달의 장세 패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체크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서는 역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A 시장이죠.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중국 A 주식이 5%에서 20%까지 확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그로 인해서 중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한국 시장의 그 매도 물량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결렬됐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 여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국내 시장을 3월달 들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하느냐의 여부는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키포인트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자, 1110원대까지 안정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 동향이 1120원대를 돌파하면서 자, 지난 주말부터는 1130원대를 돌파한 어제 2원 50전이 하락했습니다만 1134원 70전입니다. 1130원대의 고공행진에서는 국내 시장이 안도하기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시장 안정화되는지 여부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항은 중국입니다. 자, 이제 전인대가 15일 날 이번 끝납니다. 전국인민 대표자회죠. 양회의 하나의 축입니다. 이 전인대에서 키포인트 딱 하나입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협상이 해결의 실마리 물꼬를 틀 수 있냐 여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특히 1%대, 그리고 나스닥이 2%대가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원만하게 다시 이어질 것이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미국 시장이 급등했는데요. 과연 미국이 요구한 대로 이번 전인대를 폐막하면서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지분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냐 여부, 명문화될 수 있냐 여부, 그리고 외국인 투자분을 더 확대해 줄 수 있냐 여부. 또 하나는 자,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느냐 여부. 이 세 가지가 중국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물꼬를 틀 수 있냐 여부가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항은 투자자분들께서 꼭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도 금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도 외신 보도라든지 이거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세 가지 영국도 12일 날, 13일 날, 14일 날 영국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오후부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과연 중대한 이슈가 영국으로부터 발표가 됩니다. 12일 날 EU 2차 수정 합의안이 하원에서 투표를 합니다. 과연 이게 통과가 될지 여부. 통과가 못된다면 13일 날 노딜 브렉시트를 투표에 관한 사항을 투표를 붙인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결론되면 역시 브렉시트를 아예 연기하느냐의 투표가 14일까지 이어집니다. 과연 12일, 13일, 14일이 과연 유로존에서 영국이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어떻게 되느냐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미국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또 하나 이유가 소매 판매 지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파월 의장이 CBS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 출연을 통해서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 확장세가 그렇죠. 유지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내일도 11일 날도 연설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간 내일 새벽이죠. 과연 어떤 연설을 이어질지. CBS 방송에서 이미 1차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예상을 사회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근데 0.2% 상승에 그쳤거든요. 굉장히 역시 경기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일만의 불안감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죠. 자, 12일 날은 미국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CPI 발표가 되고요. 13일 날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 중에서 이 CPI와 PPI는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주 한국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는 이탈의 모습을 국내 시장이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4일 날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의 패턴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주는 좀 더 세밀한 그리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앞서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표를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리는 것을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미 코스피 시장이 2143포인트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2050포인트가 붕괴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 주십시오. 왜냐? 2050포인트가 붕괴된다면 이것은 상승 추세 이탈이 아니라 하락 전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가상으로. 그래서 과연 이번 조정을 2050포인트가 과연 붕괴되느냐 여부, 그리고 다시 한번 붕괴됐던 상승 추세 유지 포인트인 2143포인트를 과연 회복해 줄 수 있느냐 여부, 이번 주에 한번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간의 주 초반이라 할 수 있는 오늘 화요일장입니다. 과연 오늘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하락할 때 구체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왜? 추세가 이탈한 것은 아니니까. 상승 추세는 어제 장으로서 다소 이탈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상승에 대해서 올라올 때 상승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하자 하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전략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을 할 것입니다. 절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금 비중이 적고 주식 편입 비중이 높다면은 상승할 때 분할해서 조금씩 현금화 전략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유지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수는 저는 주중반 이후 특히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선물과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 14일장 이후로, 그러니까 14일장 오전장보다는 목요일장 오후장으로 늦춰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도 틀림없이 찾아갈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템포드 금주는 주 초반이 아니라 주 중반 이후로 다소 여유롭게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은 완전히 하락 추세로 반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종목별 장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들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승 기조에서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보니까 이와 같이 혼돈된 장사,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좀 더 주의한,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예 매매를 좀 자제하고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굴합니다. 한동안 포근한 날씨를 보이며 봄 기운이 가득했었는데요. 오늘은 봄이 오물 시샘하는지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밤 사이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차고 강한 바람이 대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 한때 약간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차츰 흐려져 낮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10도, 강릉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전북은 낮에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3도, 대구 1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꽃샘추위는 금요일 아침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비나 눈이 오겠고 목요일에는 중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